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거지가 돼요. 그래요? 중국 사람. 그게 대표적인.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다. 또 교수님 오셨으니까요. 예. 중국 경제 한번 여쭤볼까요? 예. 네, 중국 네. 경제 한번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예. 그 중국 경제 좀 지금 현재 상태가 예. 미디어로 좀 접했을 때는 예. 좀 경기가 둔화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좀 위기가 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인가요? 예. 자, 첫 번째, 중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결론이. 그럼 어느 정도 어렵냐?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는 수요 측면에 총수요 측면에서 투자, 수출, 매수를 소비를 말해요. 네.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전문가로서 설명할 때는 자, 투자 증가율이 어떻게 돼 있냐, 소비 증가율이 어떻게 돼 있냐, 수출이 어떻게 돼 있냐, 이 3대 지표로 총수요 측면에서 말해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는 이 세 개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소비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수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투자는 국유기업 투자 말고는 민간기업 투자는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총수요 측면에서 지금 다 하향 걷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일단은 GDP가 지금 원래는 올해 초만 해도 글로벌 IB들이 그러니까 뭐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세계 은행 기관들이 다 중국 경제를 올해는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네. 기술 효과 때문에도 올해는 엄청 좋을 거다. 막 7까지 본 데도 있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1분기 4.5, 2분기 뭐 6.인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이해하도록 쉽게 이 경제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이렇게 경제가 가는 전통 주도 산업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산업. 우리 개인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살아요? 어떤 분은 뭐 작가로서 먹고 살고, 어떤 분은 뭐 콘텐츠를 만들면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뭐 가방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개해서 먹고 살고, 이런 거 그 사람한테는 주도 산업이에요. 네.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거. 국가도 똑같아요. 이 국가의 GDP를 매년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가가치, 그게 GDP잖아요. 새로운 가치. 그걸 만들어내는 주도 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국은 많게는 30%까지 부동산이 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만 봤을 때 이런 거고 부동산. 근데 사실은 부동산 연관돼서 관련되는 산업까지 다 하면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커요, 영향력이. 근데 그래서 이 주축에 제가 늘 말하지만 중국 경제 중심에는 부동산이에요. 미국은 금융입니다. 금융이면 주식하고 채권시장, 자본시장을 주로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행복지수, 미국 사람들이 이 실질적 삶의 질, 실질적 삶의 소득, 이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잘 가냐 못 가냐에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 금융시장 무너진다면 막 엄청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이 한순간으로 거지란 표현 좀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래야 가슴이 좀 닿으니까 일부러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논란은 좀 잘 들어와요 속에.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장 무너진다면 우리 보기에 잘 살아 보이던 미국 사람들이 한순간에 거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막 좋은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막 수용자 있는 단독주택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영화까지 찍었어요. 금융위기 그게 빅쇼트라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다 거기서 엄청난 뭐 중산층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 거지 된다 표현한 거고 중국은 뭐가 무너지면 중국 사람 되게 돈 많다고 소문났잖아요. 명동 가보면 다 중국 사람들 싹쓸이 해가고 근데 명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동경 가도 그렇고 파리 가도 그렇고 미국 뉴욕 가도 다 중국 사람들이 싹쓸이 하거든요. 돈 많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거지가 돼요. 그래요? 중국 사람. 그게 대표적인 게 헝다. 지금 그 삐고베 이런 사람 다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네. 지금 순위에도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중간에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난 부동산 안 하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 부동산이 무너짐으로써 오는 전체 투자 소비 타격 때문에 여러분 산업도 수요가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사람들이 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처럼 수출하는 국가들이 네.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 소비를 안 하면서 네. 수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한국 이런 중국의 유럽, 네.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또 맞아요. 같이 경제가 타격받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보통 그 국가 경제가 무너질 때는 먼저 외환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여행을 덜 가잖아요. 그냥 돈이 없으면 원래 해외 유학 갈 걸 어디 가요? 국내 유학으로 그렇죠. 대처하죠. 그러니까 먼저 외국에 대한 영향이 더 커져요. 음. 중국 경제 무너지면 오히려 유럽이나 한국 이런 경제가 더 일본 이런 게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블랙홀과 같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몇 개 사건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중국 가서 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부동산을 기초 데이터 있잖아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발표된 경제 지표와 그리고 발표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늘 논리를 말해주는 이유가 결론은 참조하지 마시고 제 논리만 바라는 거예요. 네. 결론은 스스로 내리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건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 하나는 아까 헝다는 지금 몇 년간에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버틴 것처럼 보였죠. 상장도 다 막아놨고 상장됐는데 거래를 막아놨잖아요. 거래 중지시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했잖아요. 이런 사태로 봤을 때는 왜냐면 헝다가 이번에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을 뛰어넘게 안 좋았어요. 일단. 근데 삐거웬도 그랬어요. 삐거웬도 매출이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봐서는 확실한 건 있어요. 부동산이 정말 안 좋구나. 왜냐면 헝다를 빼더라도 헝다는 항상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헝다 부동산은. 근데 삐거웬은 아니에요. 삐거웬은 중국에서 엄청난 고급 명품 브랜드예요. 백개원 거기. 예, 백개원. 그러니까 이 부동산 기업에서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삐거웬이라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말하듯이 부동산에서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들까지 매출이 안 좋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는 부동산이 안 좋다. 근데 제가 여기 조금 헷갈리는 게 다른 부동산 업체들을 봤는데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했을 때 다른 또 거기 10대 부동산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큰 사건이 난 기업들을 빼고는 매출이 작년 대비 좋게 나왔어요. 작년은 근데 워낙 안 좋았어. 작년에 코로나를 다 봉쇄시켜 놨잖아. 사람 못 나오게 하니까 작년에 비교해서는 좋게 나올 수는 있어. maybe.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거완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다른 기업들을 좋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필요해. 현장 가서. 1등이 그런데 2, 3등. 예,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그래서 조금 퀘스천이 있지만 일단은 안 좋은 건 맞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웬양지탄이라고도 얘네도 지금 어느 그 채권을 못 내서 지금 비거웨도 똑같은 사태가 터졌는데 얘네는 국유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생명보험이 중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돈이 제일 많은 데예요. 얘네들이 일대 주주로 돼 있는데 얘네도 지금 부도나게 생겼으면 원래는 민간 부동산 기업에서 부도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민간이니까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근데 국유 기업의 배경 그것도 대주주가 중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보험회사인데 걔네들이 지금 지금 어느 채권을 못 막는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한 그 부동산이 확실히 안 좋다는 검증한 거죠. 근데 나머지 그 기업들은 왜 그렇지? 이거는 그래서 이게 조금 퀘스천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지 퀘스천. 근데 나는 확실하게 나쁘다고 난 결론 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적었어요. 여기 그 중국 부동산은 거품인가 이 장절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뭐 PIR, 뭐 인컴 대비, 나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비율을 봐요. 중국은 미국의 PIR 대비 9배 높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1인당 GDP는 중국이 미국이 7분의 1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됐잖아요. 소득은 요만한데 그렇죠. 부동산 비싸다는 건 실제로 훨씬 더 비싸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이미 앞으로 10년 동안 소비하고도 못할 만큼 이미 다 지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은 10년을 땡겼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갚을 일만 남았다. 왜냐면 땡겼었다는 게 뭐예요? 부채를 일으켜서 미리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안유화하는 사람이 지금 1년 소득이 있어요. 제가. 근데 나는 내 소득에 맞게 내 지출을 해요. 근데 난 되게 사치주의자야. 나는 돈을 1년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돈을 5천만 밖에 못 버는데 내 1년에 돈을 5억씩 써.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4억 5천 대출해 와야죠. 맞아요. 그러면 사실 4억 5천은 내가 앞으로 9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4억 5천 해가서 1년에 그 5억을 다 써버렸어. 그게 뭐예요? 내 앞으로 9년을 저당 잡힌 거지.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쓰면 내 앞으로 안유화는 뭐 할 일만 남았어? 앞으로 그 4억 5천을 갚을 일만 남았지. 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9년 동안 나는 돈 안 쓸 일만 남았으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돼? 갚을 일만 남았다라는 건 앞으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내 지출을 갚아야 되니까 안유화는 이제 소비를 하겠어요? 네. 소비 행위를 안 하죠. 네. 빚을 계속 갚느라 보니까 허허하다 보니까 내가 소비를 못하면 이게 나라 경제가 잘 가겠어요? 그런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갚을 일만 남았다. 와.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냐가 퀘이천이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중국 이제 피크 차이나 아닌가.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맞아요. 피크 재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피크 차이나 그렇죠. 네. 비슷하게 뭐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데 요거는 제가 답을 명확하게 주는 게 좀 위험해요. 네. 왜 위험하냐면 여기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안유화가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릇인가? 안유화가 중국 전문가로 돼 있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 전문가고 뭐 어떤 분들 많이 알아보고 하지만 내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릇이냐? 이게 퀘스천 달고 들으셔야 돼요. 제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아니 진짜. 왜냐면 네. 내가 내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비뚤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상황이 달라요. 중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다른 나라 사례로 중국을 판단하기에는 좀 오만한 행위다. 그냥 중국이 뭐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31개 성시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성시가 규모가 한국보다 다 더 커요. 네. 그다음에 인구도 다 한국보다 많아.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가 더 큰 나라가 31개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 결국 민족이 심지어 다 달라. 중국은 한족 빼고 한족이 본토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족까지 하면 56개 민족이 있어요. 네. 다 다른 민족이 다 다른 지역에서 살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다른 나라 31개 나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상황이 너무 다른 나라들이 뭉쳐서 사는 연합국의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복잡한 상황을 네. 어떤 단답형으로 준다라는 자체가 그쵸. 오만한 행위고 무리라는 거예요. 요 두 개 컨선이 있다. 근데 저는 경제학적으로 풀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도화선은 줄 수 있다. 도화선, 어떤 고리를.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부동산이 주축이 돼서 GDP를 만들어 왔는데 부동산이 갚을 일만 남았고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척추가 무너지면 어떻게 사람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중국의 척추가 무너지는데 중국 경제가 갈 수 있냐. 그러면 이럴 때 무슨 일, 우리가 보통 척추 무너지면 병원에 가 수술을 하잖아요. 네. 뭔가를 척추를 받쳐주는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중국 경제가 부동산이 무너질 때 뭔가 받쳐주는 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정부가 그래서 취하는 지금 현재 정책이 뭐냐면 그거예요. 부동산은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부동산 경착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나오는 그 정치국 회의 이런 정책들 보면 부동산이 절대 경착륙하면 안 돼요. 중국 정부가 쓰는 표현은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무조건 막아라. 시스템 리스크. 예, 무조건 막아라. 이게 다른 나라에서만 천발 금융위기 같은 일이 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모두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예요. 두 번째, 근데 주도산을 못 가는 거는 중국 정부가 그 누구보다도 알아.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중국 정부가 누구보다도 알아.
근데 이걸로 중국점은 먹고 살아왔어. 그럼 어떡해? 네. 그러면 중국점 음. 빨리 새로운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중국 금융은 은행, 주로 은행을 통해 금융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빨리 첨단 산업에 빨리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AI 막 반도체 예, 막 이런 쪽으로 AI 2차전지. 총력전, AI 반도체 2차전지, 거의 배터리, 뭐 자율주행 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차, 아. 아까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음. 특히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그냥 돈이 그냥 아, 그렇군요. 원래는 은행이 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쪽이 이렇게 갑이 기업이에요. 왜 은행이 해줘야 돼 아, 정책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돈을 벌게 만들게. 중국이 또 시장이 방대하잖아. 어마어마 크잖아요. 수출 안 해야 돼 심지어. 안 해서도 엄청나게 돈 벌 수 있으니까 얘네를 빨리 주도 산업으로 오게 하는데 중국정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점은 시간으로 공간을 벌겠다는 거예요. 얘네는 천천히 무너지게 하고 그 사이를 빨리빨리 이렇게 산업이 받쳐주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탄탄한 새로운 기둥으로 또 한 번에 이 큰 성장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네. 일단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안료화가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일단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지금 모든 정책 아젠다예요. 예. 그래서 저는 승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대충 저는 맥락을 이길 수 좀 더 지켜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먹히냐.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에서 중국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다. 역사, 중국 운명을 결정하는 중국의 제 국가의 운명은 시대에서 운명을 모이긴 됐잖아요.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에 왔다. 그래서 중국의 시대적 흐름이 바뀌는 시기네요. 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문제는. 네. 네.